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대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박사님 지난주 저희가 듣는 네. 정말 경청하는 네. 것. 네. 아 그냥 경청 쉬운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 우리의 삶의 교육과 또 현장에서 어떻게 네. 해요? 떨어져서 이렇게 읽어주는 것, 또 어떤 것이 잘 듣는 것인지를 또 알려주는 것, 네. 하나하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 5대 사고력 듣는 애로 같이 했고요. 자 오늘은 5대 사고력 두 번째 어떤 거죠? 네. 자 이제 보는 사고력. 보는 사고력. 네.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네. 많은 사람들도 지난번처럼 예. 너 잘 보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 보는데요. 정확하게 보는 거와 잘 보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저분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기억력에 해당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 사람 얼굴 중에서 어떤 부위를 딱 저장해서 전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를 저장해요. 특징을. 이제 그런 부분인데 보는 사고력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아주 작은 특징 있는 부분을 보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는 사고력이 아주 뛰어난 애는 뭐냐면 섬세한 변화를 눈치챈다. 섬세한 변화를 눈치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의성은 정확하게 보는 데부터 창의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펜에 대한 원리를 명확하게 아는 애들은 볼펜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창의성이에요. 예.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눈썰미라고도 합니다. 눈썰미. 예를 들어서 아내 헤어스타일의 잠깐의 변화를 작은 변화를 남편이 알아차리고 당신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 이뻐졌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에 예. 해당되죠. 아 그럼요. 더 심각한 거는 예. 부인이 왔다 갔다 10번을 해도 눈치 못 채는 남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 이미 보는 사고력이 없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아예 말을 하세요. 여보, 나 머리 잘랐는데 어때? 그러면은 이 남편은 전에 어땠지? 자, 이걸 계속 앞에 어떻게 잘랐을까? 완전히 생머리를 길른 머리를 짧게 이렇게 변화가 주지 않는 여자들의 변화는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잘랐다고 말을 해도 전에 머리가 어떤가? 왜? 보는 사고력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런 사람은 보는 사고력이 없으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네? 특히 부부관계부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네. 사랑한다는데 아니 나의 이 변화를 그렇죠. 당연히 알 것 같은데 네. 전혀 모를 때 무심함을 느끼고 그렇죠. 서운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은 예. 대부분 정확하게 보는 데서부터 그 다음부터 응용을 해서 어떤 창의성이 창출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본 다음부터라고 그랬죠. 근데 보는 사고력이 없는 애들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는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얘가 예.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뭐 어디 박물관을 갔어요. 예, 예. 박물관을 보여주는데 아이는 그 박물관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이게 학습에 꼭 중요해요. 반드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2시간이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수고했어. 땀을 뻘뻘 흘렸잖아요. 예. 맛있는 뭐 솜사탕을 사줬어요. 자, 그 다음날 저녁에 가서 일기 쓴 거 보니까 뭐가 그려져 있어요? 솜사탕이 네. 맛있었다. 얘는 솜사탕 말고는 하나도 기억된 게 없어요. 보기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다 봤는데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뇌가 돌아서면서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봤으니까 다 머릿속에 저장됐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이에게 너 들어가서 네가 보고 싶은 거 봐 그랬더니 얘가 다 흥미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뭔가 하나 재미난 거 하나 있어요. 와, 엄마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 거기에 멈춰서 엄마가 그 부분을 갖고 파고들면 얘는 그 하나를 잘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기억되죠. 거기서부터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를 보는 걸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보면 다 못 봐요. 하나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확산적 사고로 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보는 사고의 가장 기본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건 뭐예요? 좀 크게 착 봐가지고 네. 아이가 엄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는 사고력을 기르는 가장 첫 단계가 작은 것부터 그렇죠.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봐라. 작은 것 혹은 아이가 관심 있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확산돼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룡에 갑자기 딱 꽂혔어요. 어떤 공룡 한 마리에 꽂혔어요. 그럼 걔가 그 공룡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럼 공룡의 종류는 뭐가 있지? 자, 이렇게 이제 점점점 확산돼서 어느 날 보니 확산돼서 나중에 보니까 공룡에 대해서 박사가 돼요. 예. 그 공룡에 대해서 박사가 된 시작은 작은 공룡 한 마리였었고 그 작은 공룡 한 마리에 얘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눈이든 이든 발톱이든 하여튼 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작은 하나가 공룡에 대한 관심을 줬고 그 공룡이 전체 공룡에 대한 관심을 주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리로 한다면 우리가 나무를 볼 때는 나무마다 전체를 보면 아이들 뇌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나무가 똑같냐고. 안 똑같죠? 그래서 나무들마다 뭐가 다른지를 아이 스스로 관찰하면서 어느 날 아이가 우연히 나뭇잎을 하나 주워왔을 때 그 나뭇잎 하나 주워왔을 때가 얘가 관심이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견학을 갔어요. 엄마가 토요일 날 데리고 나갔어요. 견학을 갔어요. 그 견학을 갈 때 아이가 관심 갖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 한번 낙엽을 하나 이렇게 벌레 먹은 낙엽을 주었어요. 요 기회를 엄마는 엿보고 있는 거야. 자, 엿보고 있다가 얘가 엄마 이 낙엽 좀 봐 이상해라 딱 주순 요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지금 우리가 아이의 보는 뇌를 성장시키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잘해야 될 게 그 기회를 포착을 딱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옆에 가지는 함께 다녀주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에 관심 보이나. 그래서 아이가 엄마 개미 좀 봐. 그럼 이제 드디어 개미에 관심을 가졌구나. 그러면 그때 같이 여기서 앞서서 야 정말 신기하다. 엄마 이거 거미 좀 봐. 이상한 거미가 있어. 와 신기하다. 색깔이 왜 이러지? 모양이 어떻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거미를 보고 나서 이 거미는 알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을 먹고 살을까? 겨울에는 어디서 살까? 자 이렇게 확산되도록 아이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낙엽 하나를 주워 왔어요. 엄마 이거 좀 벌레를 먹었는데 이상해. 그럼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버려 여기 낙엽 달려있는 거 많은데 왜 그 길바닥에 그걸 주워서 그래. 그건 닫혀있는 힘들게 닫힌 애를 한 방에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이는 이걸 봤어요. 근데 엄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얘를 보여주고 싶은데 얘는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져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표현이 맞아요. 야, 그 지저분하게 빨리 버려. 그렇죠. 이랬던 적이 거의 100번 이상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빨리 버리고. 유치원에서 애들이요. 우리는 정원에서 애들이 임상센터잖아요. 예. 비만 오면 지렁이를 손바닥에 얹어요. 비만 오면 네. 아이고 지렁이를. 네. 뱀만한 지렁이를 얹어요. 그럼 교사는 어떨까요? 징그럽죠. 교사는 기절을 하죠. 그럼 얘는 교사가 기절을 하니까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못 자랑할 게 아니지. 이건 안 좋은 거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밟아버리죠. 그래서 교사들한테 아무리 너는 이게 지금 힘들어도 와 너 관찰력 뛰어나다라고 겉에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내가 관찰 뛰어나구나. 어른들이 볼 때 야 그 얼마나 지저분한 걸 거기다 놓고 막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르칠 때는 지렁이는 우리의 좋은 거고 뭐 땅을 토양을 좋게 하고 막 아니 그거 안 좋은 건데 저 밟아 죽여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배운 거고 전혀 안 맞잖아요.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낙엽 하나에 관심을 가질 때 이 낙엽은 어떤 나무일까? 이 나무에는 어떤 벌레가 먹었을까? 한번 봐봐. 어떤 벌레가 먹으면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이 나무는 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 가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나무의 뿌리는 어떨까? 뿌리에 관심을 갖죠. 그럼 다른 나무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 이상하다? 이 나무 왜 이렇지? 이 나무는 왜 또 다르지? 이 나무는 또 다르지? 이 하나의 작은 낙엽 하나에 관심 갖는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면 그 나무, 그 다음 점점점 다른 나무, 결국 나무 박사가, 곤충 박사가, 공룡 박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저는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슴속에 인사이트가 여러분도 엄청 가실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아이도 봐야 된다.
그래서 보게 하려고 했던 게 네. 너무나 많았고 그러나 네. 아이가 지금 관심 갖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캐치를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욕심이죠. 아이만 보면 한 숟갈만 더 먹어라, 한 숟갈만 더 먹어라 이러듯이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데 아이는 그 많은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터널이 있어야 그거부터 돼요. 가야 된다. 그 터널을 찾아야 되는데 어머니의 욕심은 한 번에 이 많은 거를 다 터득하길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야. 결국은 그 작은 터널까지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네. 그 작은 터널을 봐야 된다라고는 이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듣는 거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이런 얘기 잘 누가 해줘요? 네. 작은 터널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낙엽 하나 갖다 놓고 나무 하나 갖다 놓고 그림은 그려도 예? 그걸 터널로 삼아서 아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늘 5대 사고력 네. 보는 뇌 여러분 그 아이의 작은 질문 막지 마시고 아이가 봤던 그 작은 것 그걸 여러분 터널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 좀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어머니는 도우미 역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찾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끈기와 인내로 달려가는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아침방송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네. 지금 한 분이 아닌데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영상 또 많은 분들 나눠주시면서 그 귀한 통로의 역할이 이 방송이 되면 참 좋겠고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좋은 아침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의 인간 수업 영상들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 한 편 보시면 정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추천하고요. 지금까지 자녀교육 전문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